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울산 CBS를 통해 격주 금요일마다 방송되는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온 우주가 검은 밤이었더라. 풀어도 풀리지 않는 검은 밤이었더라. 그때 누가 자꾸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 죽지 말라고, 아직은 살 때라고.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더라. 그리고 하루하루가 구름처럼 흘러가더라. 하룻밤 검은 밤 최승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65일 24시간 언제나 열려있는 곳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소울 멤버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쨍하고 했들 날 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디를 좋아하는 무디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여러분의 사랑스러운 배우 김형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서울 여러분들, 요즘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심각한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여성가족부 만들기도 어려웠을 것 같은데 또 폐지를 한다니 사실 걱정이 많이 돼요. 이혜림 중사 사건은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22살이던가? 굉장히 나이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성추행 이거를 해결을 못하고 결국은 희망을 다 잃고 자살한 경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너무나 안타까웠고요. 정말 걱정됩니다. 저는 이제 앞에 이제 짱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처음에 이제 만들 때 이제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좀 공감이 되는 게 지금 만약 없애면 이게 다시 만든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이번 상황을 보면서 차기 정부 조직과 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인수위원회 184명 중에 여성 정책 전문가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그렇죠. 여성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분이 하나도 없다니 정말 앞으로 여자들 위치는 점점 주변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인수위에 여성 정책 전문가가 없는데 어떻게 여성 정책이 잘 만들어질지 저도 좀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좋은 방향으로 정말 여성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해 가정폭력 사건이 2년 전보다 9% 감소되었다는 뉴스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가정 폭력이 좀 감소됐다는 거는 좋은 현상 같은데요. 그런데 말이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네. 코로나로 외부 노출이 줄어들면서 타인에 의한 신고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다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공간 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 피해자가 피해를 당해도 무서워서 어디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이제 줄어들었다 이를보다는 이제 가정 폭력이 있어도 신고를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폭력이 없는 사회 가능할까요? 오늘은 울산에서 여성 폭력 현장의 최전선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직접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 근무하는 센터장 장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센터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센터장님.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센터장이라는 어떠한 직함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건 가족 상담사라는 직함을 좀 좋아합니다. 가족 안에서의 다양한 관계적 문제들, 가족 상담의 관점에 이제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 저의 역할이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가족 상담사로 불리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정말 가족 상담사 하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금쪽이 이야기 TV에서 많이 보는 그 가족 문제 해결해 주는 분들 너무 대단하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가족 상담사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두게 되셨나요?
네, 제가 이제 가족 상담사에 관심을 둔 건 가족 간의 갈등이나 이제 문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청소년 상담을 하면서 시작을 했었어요. 금쪽이를 보셨지만 네. 그 아이의 행동 수정은 되었으나 집에 가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런 걸 보았을 때 반복되는 모습에서 아마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가족학이라는 학문을 큰 바탕으로 삼아서 가족 상담, 또 이혼 전후 상담, 이혼 전 부모 교육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가족 내 발생하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와 자녀의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를 두고 열정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잠 들기 전에 TV를 일단 끄기 전에 또 우연히 1366 광고를 봤었어요. 이게 마침 또 이제 오늘 또 이제 인터뷰를 하니까 또 1366이 또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정말 궁금한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여성폭력 피해의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이제 초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네. 폭력 위기에 놓인 여성 누구라도 긴급 상담, 긴급 보호가 필요하다면 1366으로 전화하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성 폭력이라고 하셨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성 폭력이라고 한다라면 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 디지털 성범죄 등의 폭력 피해를 말하고 있으며 위기 상황에 놓인 여성 상담 지원도 가능합니다. 전화하면 답답한 속도 풀어주시는 거군요. 당연합니다. 네. 자, 긴급 상담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1366 여성 긴급 전화는 어떤 곳인지 그런 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지원을 해 주시는지. 1366의 주요 업무로는요. 24시간 365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은 전화 상담, 내방 상담, 긴급 상담이 필요한 곳에 찾아가는 현장 상담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상담과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폭력 피해자와 자녀를 위해 보호가 가능한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보호시설, 의료시설, 법원, 행정복지센터 등으로 피해자 동행 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 내방 상담, 현장 상담, 사이버 상담, 카카오 채널과 동행 지원까지 많은 일을 하고 계시네요. 네. 2019년부터 이제 울산 그 지방경찰청에서 가정 폭력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재발하는 걸 낮출 수 있을까라는 거 취지 차원에서 재발 우려 가정 모니터링을 각 피해 상담소에 나누었고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정의 꾸준한 사후 관리라는 차원이고요. 2021년부터는 재발 우려 가정 중에서 부부가 동의한 가정을 찾아가서 방문해서 폭력에 대한 재인식과 폭력 단절에 대한 상담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여성 긴급 전화 1366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1366 번호의 의미가 있을까요? 네, 1년은 365일이죠. 거기에 1을 더하면 1366. 네. 생각도 못했어요. 365일보다 더 네. 관심을 갖고 네, 맞습니다. 도와준단 말씀이시군요. 네, 위기에 처한 여성에게 1년 365일에 하루를 더해서 충분하고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삶에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고민하지 말고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성 긴급 전화 1366 울산센터가 있습니다. 울산 CBS 라디오 시사 팩토리 100.3 소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 계속해서 여성 긴급 전화 1366 울산센터 장현희 센터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월 평균 몇 건 정도, 어떤 전화가 많이 걸려올까요? 202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연 9,578건의 상담으로 월 평균에는 한 800여 건 정도 상담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중에 전화 상담이 85%, 그리고 여성폭력 피해 상담소가 퇴근을 한 후에 1366으로 전화번호를 전환해서 저희는 업무 시간 이후와 주말 동안의 상담을 1366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화 상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요. 거의 대부분 가정폭력입니다. 그리고 그게 전체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점점 높아지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라도 정서나 심리, 그다음에 가족 문제, 단순히 가족 폭력이 아니더라도 가족 문제가 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폭력을 당하면은 일단은 조금 어디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어디 안전한 곳으로 가고 싶을 텐데 긴급 피난처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여기가 정말 안전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곳인가요? 여성폭력 피해자가 가정으로부터 분리가 필요할 때 단기간 보호하는 임시 피난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긴급 피난처는 비공개로 운영되어 있고요. 입소 대상은 비다문화나 다문화 관계없이 여성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입니다. 입소는 최대 7일이고요. 2박 3일 내에 장기 보호시설이나 쉼터 등으로 연계하는 곳이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에 귀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여성폭력 피해 전문상담소로 연계하거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여성폭력 사건의 특징과 실태는 어떤가요? 현재와 과거의 여성폭력 사건의 특징을 나눈다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시대가 변하고 전문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건 맞죠. 가정폭력은 아직도 가정의 문제, 부부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폭력에 대한 재인식이 무엇보다 필요하면서요. 부모 세대에서 답습한 가부장적인 가치관은 아직도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폭력 예방 교육이나 캠페인으로 인해서 신고의식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런데 자발적인 신고는 아직도 저조하고요. 그렇다면 왜 자발적인 신고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로 이혼을 하거나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신고가 저조하고 추후의 문제들을 수습하거나 또 행위자들의 보복성 폭력이 있기 때문에 은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1366에 그럼 남자들도 전화할 수가 있는 건가요? 옵니다. 남성도. 가정폭력이 여성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 피해자다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도 가정폭력 피해자일 수 있고요. 지원 가능하고 찾아가는 현장 상담하고 있습니다. 폭력이라는 게 당연시되지 않는 어떤 작은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된다면 이렇게 남자건 여자건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상황도 줄어들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는 상담은 혹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거의 모두 이제 가정폭력이나 이런 문제들은 조금 밖으로 꺼내놓기 조금 곤란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신해서 제가 긴급피난처 입소하셨던 다문화 결혼이주 여성의 얘기를 하고자 해요. 제가 이제 짧게나마 그분들을 만나보면서 느꼈던 건 아이에 대한 양육이 조금 미숙하다. 한국어 배울 수 있는 자의가 조금 부족한 것 같다라고 했었던 선입견들이 있었는데요.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미니 책꽂이가 있는데 미니 도서 책꽂이 안에서 아이들의 책을 읽어주면서 일일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나의 선입견이 이랬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시야를 조금 흐렸구나. 네, 과잉 일반화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에 다음부터는 실수를 절대로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새 아무래도 디지털화 되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라든지 뭐 디지털 폭력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여성폭력 사건 중에서 이제 요즘 이슈화되고 있고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온라인송에서 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은 그다음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면서 찾으려고 하면 숨어버리는 어떤 조직적인 단합의 카르텔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유통업자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는 고리들. 고리의 고리가 조직적인 움직임이라 과거와 너무 다른 형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걱정 많이 되네요. 그러면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법제적 차원에서의 애로사항 같은 건 어떤 것이 있나요? 제일 큰 거는 어떻게 보면 종합 컨트롤 타워가 조금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1366 울산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대부분 피해자지만 상담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세요. 가해자 동의 안 합니다. 법적인 제재 없고요.
그러나 이제 경찰의 안내와 개입에도 불구하고 폭력의 행위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않고 그래서 가피해자 분리 시에도 가해자는 집에 머물러 있고 피해자가 분리되는 게 현실이고 강제성이 없는 안내 이상의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이 조금 개선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며 더 큰 폭력을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막을 수 있는 반드시 변화돼야 하는 법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1366이라고 하니 그 어떤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젠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이제 긴급 피난처에 입소할 그 당시는 굉장히 무력하고 절망감에 빠져 있으시고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십니다. 모두 대부분요. 무기력한 모습이고 힘없는 목소리들이셨다라면 입소해 계신 동안 밝은 모습으로 바뀌신 거 아, 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보람을 느끼고 아마도 우리 기관의 모든 상담 선생님들이 똑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그리고 업무 중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입소를 원하는 이제 피해자 중에 지속적인 폭력 피해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까지 동반한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도 있지만 이를테면 20, 30년 오랜 기간 노출되어 있는 정신과적인 문제들까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쉼터가 없다라는 점 그리고 가정폭력 피해자와 동반 자녀가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갈 곳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중학생 이상 된 남아를 동반해서 함께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가 생겼으면 하는 바람 갖고 있습니다. 그 여성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1366에서 근무하면서 느낀 거는요. 폭력의 피해자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사회적인 약자라고 생각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 약자라고 좀 더 배려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의미도 담겨 있지만요. 폭력의 피해자는 늘 여성이라는 낙인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 11월까지는 중구 성남동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주소지를 남구로 바꾸었고요. 이제 지금도 개보수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안에서 거의 이제 기술자분들이 남성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저희 기관 이렇게 합니다. 홍보 좀 해주세요라고 했더니 그럼 저는 해당이 안 되네요. 저는 몰라도 됩니다. 사회적인 인식은 남녀나 나이, 업종에 따라서 그 온도가 너무 심하구나라는 생각했고요. 앞의 사례처럼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나아졌지 하는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걸음마 단계구나라는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참 이상하네요. 아니, 여성들과 남성들이 함께 살고 있고 가족 중에 여자, 남자 다 있는데 왜 남자들은 여성이 문제를 주로 당하는 입장에 있다라고 하면 그건 남의 일로 생각을 하나요? 그게 좀 이상한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습니까?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라고 갈라놓는다는 자체가 제가 조금 불편한 상황들이에요. 사람으로서는 뭐 약자나 강자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바라는 세상은 이제 여성들이 스스로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걸 좀 깼으면 좋겠다. 그리고 누구나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당함을 말할 수 있는 세상이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저는 오래전에 성폭력 전문 교육을 들었을 때 그 강사님이 이제 한 예로 TV 프로그램을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버스에 타고 있던 어떤 젊은 여성들을 지켜보면서 좌석에 앉아있던 중년 여성들이 저렇게 옷을 입고 다니면 성폭력 피해를 당하지. 세상에 어떻게 돌아다니지?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자 탓이다. 저렇게 입고 다니는 탓이다. 그래서 실험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아이고 다행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청소년을 키우는 제가 과거의 60년대, 70년대 가치관을 갖고 있는 70대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해 보신다면 자녀들 또한 70대의 가치관으로 성장하겠고
그러니까 나의 가치관이 곧 내 주변이나 인식 변화에 사회적 인식 변화의 초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중요한 문제네요. 그럼 이게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오늘 제가 홍보 리플렛을 들고 왔는데요. 네, 여기 있어요. 예, 136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특수 전화로 1366을 누르게 된다라면요. 지역적으로 전환해서 1366 울산센터 상담원이 받게 됩니다. 저희가 상담을 할 때 긴급 상황의 종류를 물을 수 있고요. 나 스스로 위기고 긴급 상황이라고 생각하실 땐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전화를 하신 후에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서 신변의 안전 여부를 시작으로 해서 안전한 장소에 계신지, 경찰에는 신고했는지, 복용하는 약은 소지하고 있는지, 신분증 혹은 비상금 여부를 확인한 후에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법률이나 혹은 전문 상담소로 연계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요. 몸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저희가 찾아가는 현장 상담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얘기 듣고 있으니까 상담받는 것 같아요. 예. 상담받는. 예. 음성이 벌써.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앞으로 우리 선생님 계획이나 포부가 있으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여태까지 이제 제가 인터뷰 내용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적인 계획은요, 매시간 성평등적 가치관의 업그레이드를 놓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간의 계획은요, 현재 진행 중인 찾아가는 기간 홍보 사업, 이런 사업으로 성평등한 인식 개선과 폭력에 대한 재인식을 위해서 사회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남구에서 동구까지 촘촘하고 의미 있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고 장기적인 홍보 사업입니다. 계획과 포부도 들어보았는데 그래도 아직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남아 있으시다면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얼마 전부터 고민하고 있었던 거는 90년대생들이 상담 전화를 하고 있다. 저희는 굉장히 작은 것도 크게 보는 이 직업병인 것 같아요. 네. 90년대생들이 상담 장면에 몰려오는 거는 건강하기도 하고 걱정도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오신다면 나는 공부해야겠다. 90년대생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분들을 지원할까라는 생각. 근데 그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늘 당신 곁에 있으니 전화 주세요. 1366으로. 요 말을 끝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폭력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훈육을 위해 폭력 행위가 용납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성 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 장현희 센터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또 새로운 것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성평등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네요. 소울 여러분들은 오늘 어떠셨나요? 진짜 오늘 들으면서 또 한 번 안타까웠는데요. 개인의 어떤 가치관뿐만이 아니라 사회의 전체의 그런 분위기, 이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고, 그러려면 국가에서도 좀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여성 문제에 뭔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자꾸 생각을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지원 체계를 잘 갖추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피해자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도 조금 더 지원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번에 새로운 정부가 또 여성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성폭력을 근절시키겠다고 하셨으니 좀 힘내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좀 걱정이 참 많이 되는데 또 한편으로 내가 걱정한 데서 뭐가 바뀌어지긴 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그렇다고 관심을 이걸 안 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묻혀질 수 있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하나 관심하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이게 당장은 뭐 나아지진 않겠지만 좀 장기적으로 조금씩 또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을 혼자 견디고 계신가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진 않으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1366 꼭 기억해 두세요. 사소한 괴롭힘, 사소한 폭력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폭력도 범죄가 됩니다. 365일 24시간 여성 긴급센터 1366이 함께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어제보다 특별한
오늘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 서울의 소소한 울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2주 뒤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짱 양현희, 무디 이영은, 뭉치 엄윤미, 환희 김분화, 그리고 전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 김형석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